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총선 개입, 뭐 선거 개입이라 칩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또 선거 개입. 이 사건이요 일파만파이긴 한데 이걸로 저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요 하야시키려고 심지어는 개헌 카드를 들이대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개헌 카드라고 하는 것은 개헌을 딱 하는 순간 저들이 거기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 개헌 내용에. 그 포함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현직 대통령은 즉시 이제 임기를 중단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한시적으로 그건 부칙 조항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뭐 차기 대선을 치르겠죠. 이럴 경우 지금 대선 치르면 누가 이깁니까? 100% 저는 뭐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야당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망고의 역적들이 됩니다. 망고의 역적. 지금 한동훈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 이걸 모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우파 혹은 보수 애국 자유 이 현 여건을 등지고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배신을 먼저 한 거죠,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 대표 될 때 그 약속했던 내용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을 자기가 지키겠다며, 그리고 이재명을 자기가 확실히 어떻게 처리하겠다며,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를 하고 있지. 이러면 지지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떠나와야 되죠. 그런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한동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거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 정의감 뭐 이런 거 없어요. 애국심 이런 거하고도 관계없어. 그냥 한동훈이야, 그냥 한동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그 속도 보고 그 뒤도 좀 보시라니까. 가는 길이 다르면 돌아서야죠. 아, 이 길은 낭떠러지다. 생문이 아니다. 사문이다. 죽는 길이다 싶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한동훈은 그리고 여기 현재 여권 그리고 보수, 애국 자유 보수 이쪽에 대해서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공적도 없어. 그냥 호련히 툭 나타난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대우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약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약점. 아이 참. 자, 그런 속에서 말이죠. 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칩시다. 이게 중대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네요. 중대한 국면으로. 명태균은 지금요. 자기가 지금 빤스는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뭔가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터트리는 게 이게 함량 미달이야. 수준 이하급들입니다. 그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삼기가 어렵고 대통령실을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뒤에서 뇌물이 오갔다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뇌물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대신해서 정치적 활동을 좀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그 덕담으로 뭔가를 말했다 칩시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명태균 아무 혐의도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라지겠습니다.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잠수 타겠습니다. 지금 사라졌어요. 기자들이 지금 대거 지금 명태균이 있는 저 경남으로 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명태균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폭로하는 걸 들으려고 갔는데 명태균 실종 없네. 그 뭉친 거지.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가 된 겁니다. 명태균은요, 뭔가 폭로할 만한 그 자료를 갖고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 용산과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없어요. 있으면 벌써 나왔어요. 그걸 쥐고 만일에 흔들었으면 이 사람은 어쩌면 야권에서 영웅, 김재규처럼 대우를 해줬을 거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까면 깔수록 누가 불리해지는가 하면요, 제가 볼 때는요,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하고 천하람, 그리고 김영선이 힘들어져요. 이 세 사람이 특히 이준석하고 김영선이 되겠죠. 이 두 사람,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당시 그 공관위원장을 했던 윤상현까지 이제 여기 연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용산하고 저기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주 타겟팅은. 그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아무런 얻는 것 없이 자기 혼자만 그냥 박살나는 거야.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지도 못하고 야권으로부터도 또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피하는 겁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명태균이 계속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됩니다. 여기에 부한 내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언론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 하면은요. 이거는 흑색선전도 이런 흑색선전이 없어요.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 저지른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건 핵심은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뇌물죄를 엮어야 된다고요. 뇌물죄 같은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대통령 신분 이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 삼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너무도 한심한 수준의 비조직적, 조직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공관위를 흔들었다. 공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없잖아요. 김영선 건 그거 하나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영선에 대해서도 아주 공관위를 완전히 그냥 압박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거든. 이 사람 말 한마디였었는데, 그리고 그 밖에 거기 몇 명 뭐 강혜경이나 등등 이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댄 것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말이죠. 신뢰성, 신빙성이 지금 갈수록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언론이 떠든다는 것밖에 없어. 야권에서도 그걸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막 이슈화하는 것. 이재명 1점 선거 앞두고 방탄하는 거죠. 민심을 한쪽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여권에서는요, 거기에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대항을 안 해. 응? 자, 명태균은요, 자기 이제 조부, 뭐 4대 조부라든가 뭐 어쩌고 그 조부 묘소에 뭐 심었다. 거기서 불태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증거 자료를 말이죠. 핸드폰에 다 들어있겠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고요. 그 내용 자체가요,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그냥 치명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빤스런이에요. 도망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오히려 당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도 당대표라는 작자가 이런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한다? 그것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내부 총질이죠, 그냥. 트로이 목마가 맞잖아요. 한동훈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안 보였다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우롱하고 속인 거죠, 사실은. 저는 먼저 이 전체 이 여권 지지층을 배신했다고 봅니다. 눈높이 그러는데, 국민 눈높이 그러는데요. 한동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좌파 눈높이가 아니에요. 여권의 눈높이, 그 중에서도 보수 전통 지지층의 눈높이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치되어 있잖아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홍준표, 녹음 폭로는 양아치가 하는 짓이다. 윤 대통령 역량 철중하다. 윤 대통령이 사실 뜻을 얻지 못해서 그렇지 국회가 좀 받쳐주고 여론이 좀 받쳐줬더라면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뚝심의 상남자입니다. 마초맨이에요. 저는 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지금도 그냥 담담한 상태로 봅니다. 윤 대통령 편을 든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미시한 어떤 현비경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으로 이 전체를 봐야 그 판이 읽힌다고. 지금은 바람이 야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동훈이 거기에 부채질 해주는 거야, 지금. 오케이, 땡큐지.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 너무나 고맙다지요.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겠다고 땡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정말? 조기 대선 가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조기 대선 가면은 이재명은 이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들컥 돼버리면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뭐 재판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스타일로 그거 협조하겠어요? 무슨 순을 써서라도 그 재판부를 무력화시킵니다. 국회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대통령이 했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헌법을 바꿔서라도 그냥 확 뒤집을 겁니다. 그 사람. 어린 반분의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이재명 사법 처리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건. 뭐 이재명을 여러분은 지금 보는 모습이요. 이재명의 그 어떤 흉포한 면 이것들이 지금 다 감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이런 것을 살짝 숨기고 마치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웃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지금 사람들이 뿅 갔다니까. 문재인에게 당하더니 이재명에게 또 당하는 것이다.
한동훈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나마도 옳은 소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건 양아치죠. 이런 잡동사니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대형 이슈화 시켜가지고 모든 언론이 잠만 뭐 깨면 막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큰 뉴스를 키워가지고 탑 뉴스로 그냥 확 밀어 올리고, 아,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 녹음 내용을 보고 여기 보십시오. 뭐 그 녹음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온갖 잡동사니 데리고도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윤 후보가 역량이 출중했다는 것이다. 저는 윤 대통령 그 본인에 대한 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 보고요,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그 집안에서 문제 있는 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와, 이 정도로 완벽한 어떤 그런 수신제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일에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요, 그 검증 당하기 시작하면 처가가 지금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 처가는 그냥 그렇고요. 처가도 문제지만 본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거는 그야말로 문재인을 능가할 수도 있겠더라고.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쪽팔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한동훈이 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컴프로치한 거, 온통 위장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발에다가 어깨뽕에다가 가슴뽕에다가 뭐 뭡니까 이게 10cm 킬힐 같은 그런 어떤 높은 신발 굽에다가, 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자, 발끈한 친윤, 윤은 문처럼 30년 지기 당선 위에 직원 동원 그런 어떤 파렴치한, 이거는 중대한 위법 행위죠. 이런 것 안 저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한 걸 저지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덕담 맞고요. 그 명태균 말로도요, 지금 편집되어서 그게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명태균도 아차차 싶으니까 지금 도망가 버린 거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은 자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론 지지율이 지금 선동을 당해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엄청난 복맞이는 것처럼 지금 진 상태죠. 떠들고 있고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시라는 얘기요. 내용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 여러 사람이 떠들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돼서 그렇지,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윤 대통령 본인의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대부분은요, 이게 과장 선동된 겁니다. 과장 선동. 최순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최순실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이 한 20%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 사태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그 도이치모터스 뭐 어쩌고 줄리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진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있기는 있는지, 특검으로 저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정쟁화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을 붕괴시키겠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뭐 조기하야든 아니면 그 개헌을 통해서든 하여튼 빨리 끝내고 이 정권을 대선을 빨리 치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만일에 저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대통령도 먹고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 그거 정말 원하세요? 자, 아무튼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요, 마녀 사냥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김건희 그 여사 본인도 참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날 겁니다. 실제로 무슨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있으면은 그 성정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향적 다혈질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 분명히 뭔가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 맞다고 저거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을 해오니까 진짜 허파가 그냥 불름불름 할 정도로 그냥 기분이 막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탄핵 주도하고 있는 야 의원이 지금 현재 김민석이죠. 김민석의 친형이 바로 탄핵 집회를 하는 주동자. 우파에는 정광훈 목사가 있다면 그쪽에는 원탁회의가 있겠죠. 뭐 정광훈 목사가 원탁회의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장애 그 집회를 지금 주동하는 게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표자로 나온 게 지금 김민석의 형 김민웅입니다. 이 사람이 원탁회의 멤버예요. 원탁회의 목사 신분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식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요, 이번에 이들의 선동이라고 할까, 이들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는 태도로, 아니다, 이건 선동이다, 대통령 잘못한 거 없다, 위법 사실 없다, 김건희 여사도 뭔가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론이 이렇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터지는 게 아니다.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진실이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변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믿고 시간을 끌어보겠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알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보수 언론까지도 지금 용산을 때리고 있는데 미친 짓입니다. 한동훈 대표까지도 거기에 가세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야, 지금 누굴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게 무슨 국민 눈높이하고 상관이 있나요? 다 이게 무슨 목적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천하람 지지율 19% 언급하자 이 정진석은 바로 홍매화로 이제 받아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 관련한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볼 때 이준석과 저기 윤상현 이쪽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파헤쳐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조물학이거든, 이준석은. 대통령을 때려야 되거든. 근데 왜 때리냐는 겁니다. 왜? 자, 그걸 갖고 앞으로 많은 우파 언론도요, 우파 이 유튜버들도 많이 이렇게 다뤄줘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그걸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뉴스 하나 갖고 와가지고 뉴스만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뉴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 뭐 뉴스 갖고 아무리 과장된 썸네일로 뭐 해봐야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뉴스일 뿐이지. 저는 이 카르텔이 있다고 봅니다.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윤 대통령도 원래는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어떤 시기부터 나갔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사과를 했어요. 이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저는 그걸 보고 제도권 미디어, 메이저 미디어, 조중동,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원죄를 다 갖고 있잖아요. JTBC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부터 용산하고 갈랐었다.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크다. 그 카르텔 뒤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뭐 엄청난 업무 세력들까지도 친중 세력 뭐 이런 게 가면서 다 들어붙어 있죠. 저는 한동훈도 결국 그 라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거기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까고 한동훈은 까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문재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낙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르텔 안에는. 명태균 수사 쟁점은 결국 나왔습니다. 명시, 김영선 동거래, 여론조사 비용 처리, 결국 돈입니다. 이게 뇌물이거든. 뇌물 혹은 부적절한 돈이 오간 어떤 정황, 이걸 잡아야 될 텐데요. 이건 나온다고 봅니다. 창원지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들이 꼬랑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걸려있다. 천하람도 어쩌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윤상현은 당시 이제 공관위원장으로서 뭔가 거론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명태균,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 이들 간에 얽혀 있는 뭔가 이렇게 뭐 부적절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이거를요, 그 이야기가 핵심인데도 그걸 일단 숨겨놓고 용산만 부각시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이고 우리 정치권이다, 이렇게 봐야죠. 터질 게 터졌습니다. 명태균 수사 쟁점은 명태균, 김영선 동거래다. 여론조사 비용은 어떻게 누가 처리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뇌물죄 혹은 뭐 사후에 어떤 그 뭐 보답으로 뭐가 오간 게 없으면은요, 대가성 이런 게 없으면요, 용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수사에서 결판이 나겠죠. 뭐 몇 달 정도 걸리겠죠. 일단은 최초의 그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이제 그게 터지는 순간 또 이 상황이 이제 반전됩니다. 시간은 결국 진실의 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